예, 둘째 시간, 예, 첫 번째 시간 PPT하고는 동영상하고는 다르게 제가 그냥 전에처럼 이제 PPT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카메라를 의식해서 그냥 예,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요번 시간은 이렇게 이제 해보고 다음 시간 이렇게 추석 지나고죠. 추석 지나고는 뭐 줌을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 만드는 건 조금 힘들고 아무래도 지금 같이 한다는 기분도 들지 않아요. 자, 책에 불필요한 피동형 문장, 이게 습관 같은 건데 이제 여러분들 피동형 문장을 좀 쓰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몇 번은 말하지만 이제 경어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말에 있는 지금 우리 경어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보고 상당히 이제 장유 유서가 이제 좀 심한 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어 자체는 또 변하다 보니까 왜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말을 좀 복잡하게 꼬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 놨더니 이제 이런 되어지다 이런 같은 예물 보면 경영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요구된다 하면 됐긴데 괜히 말이 이상하게 됩니다. 책에는 이제 여기 보면 그냥 요구되고 있다 이 정도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냥 우리 여러분들 이거 이제 우리나라 말은 실제로 뭐 영어의 그 수동태 같은 문장이 그렇게 이제 영어와 비슷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동태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잠깐 사용하는데 제약이 좀 덜한 편인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이 비교적 이제 좀 영어 문법에 비해서는 좀 덜 다듬어진 듯한 느낌은 좀 듭니다. 그러면서도 복잡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품사하고 문장 성분이 다르게 있죠. 명사, 대명사. 실제로 영어에서는 대명사 하면 몇 개 없는데 우리나라 말에서 대명사는 이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피해야 될 것이 문장이 장하고 긴 문장, 이것은 이제 좀 피해야 되겠죠. 웬만하면 그냥 끊어버려요, 문장을. 적당히 끊어버리고, 그래서 끊고, 마침표 찍고, 그리고 지나가고 마침표 찍고, 이렇게 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책에 보면, 예문, 키읔, 긴 문장을 대하다 보니, 독자들은 주체 못할 호흡으로 숨이 가빠지거나,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접함으로써 전국에는 무슨 이야기를 읽었는지조차 헷갈리게 돼요. 독자들을 끌어모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오히려 글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완성도로 따지자면 악재점에 가까운 글이다. 이렇게 쭉 끝도 없이 쭉쭉쭉 이렇게 가면은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나와 있죠. 숨이 가빠지기 마련이다. 뭐 적당히 해서 끊고 헷갈리게 된다. 좀 끊고 이렇게 끊으란 말입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장의 이제 핵심 같은 겁니다. 문장 쓰기의 핵심, 이제 여러분들 글자 쓸 때 핵심은 1번 문장 성분과 호응 관계를 고려한다. 필수 성분을 생략하지 않는다.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상대편을 보고 말하니까 몇몇
중요한 단어를 빼도 상대편이 당연히 아는 상태가 되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뿐만이 아니고 세계 많은 나라의 대부분 언어가 말할 때 하고 글자 쓸 때 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 시제 등을 정확하게 쓴다. 우리나라 말은 이제 특별하게 시제를 그렇게 강요하는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시제는 보면 영어가 시제가 상당히 이제 간단한 편이긴 한데도 현재 시제 쓰기는 되게 힘듭니다. 영어에서 현재 시제. 과거하고 미래 이런 건 쓰기가 쉬워도 현재는 언제 현재 시제 써야 될지 상당히 힘듭니다. 영어 같으면. 근데 우리나라 말은 대부분 현재로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작문을 할 때 이제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한 개죠. 영어에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다른 거죠. 모아 문장은 피해 다니고 피동형도 피하고 문장의 대칭구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좀 매칭이 되도록 외국 번역체 문장을 쓰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쓰되 장하게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문장 쓰기가 비교적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겁니다. 옆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여태까지 계속 피해왔고 근데 연습 문제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내용입니다. 연습 문제는 해볼 필요가 있. 예, 그 다음은 73페이지에 단락 쓰기 책 가기 전에 약간 뭐 요점 정리 비슷하게 좀 적었어요. 어차피 책 가긴 하겠는데 단락의 개념은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이 뭐인 겁니다. 요건은 하나의 생각, 통일성, 일관성. 이 이야기는 좀 이따 책 스캔해놓은 거에서 다 나옵니다. 단락과 문장은 다르다. 내가 지금 말한 거 일종의 이제 두 가지씩인 거죠. 두 가지씩. 이야기도 뒤에 나옵니다. 미리 이제 약간 이제 주제를 비슷한 거 앞에 설명하고 뒤에 가서 각각 들으라 이런 겁니다. 단락을 안 나누면 좀 힘들어요. 이게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뭐뭐인 같다는 식은 이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서 단락 쓰기. 이 단락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쭉쭉 하다 보면 약간 이쪽 글하고 약간 좀 딴 내용을 갈 때가 있죠. 그래 되면 이제 다른 단락으로 끊어가는 그걸 말합니다. 이런 단락들이 모여가지고 한 편의 글이 되는 거죠. 단어가 모여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단락이 되고 단락이 모여 한 편의 글이 완성된다. 단락이란 그 단락 자체는 하나의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단락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은 그걸 뭐 한 줄 한 줄 다 이제 뭐 이래 돼 있으면은 그 여러 가지 생각 자체가 이제 하나의 단락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하는 단락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단락은 하나의 아까 내용이 하나의 흐름이 있고 좀 달라지면 다른 단락으로 이제 쭉 간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에 새 행이 시작돼 가지고 새 행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한 단락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말하자면 엔터를 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엔터를 친 거죠. 단락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까 말했듯이 오직 하나의 중심 생각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상 범위를 좁히고
제안하는 것이 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여러 개 있다 하는 아까 그런 예시는 아주 특별한 거고 기본적으로 한 흐름 단락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흐름이 되죠. 여기에 내용은 뭐 어떤 거에 대한 뭐 일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단락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단락 쓰기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 이제 문장과 단락을 혼동하는 경우. 단락은 형식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은 줄을 바꿔 쓰는 것, 칸을 들여 쓰는 거, 이거 잘 알고 있죠. 보통 엔터 치면은 여러분들 아래 한글 같은 걸로 글자 쳐보면 엔터 쳐보면은 다음 칸이 들여쓰기가 되죠. 이것은 이제 뭐 원군 컴퓨터를 할 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이제 습관적으로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줄을 바꿔 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요새 계속 엔터를 치는 거죠. 이게 엔터 치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요새 그 워드 프로세스들이 사람들 글쓰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계속 생각이 이어진다면, 생각이 쭉쭉 이어진다면 계속 쓰면 됩니다. 계속 그냥 엔터 칠 필요 없이 계속 쓰다가 여기서 끝내고 하면 다음 칸에 이제 엔터를 치면, 여기서 엔터를 치면 여기서 약간 비어 있으면서 이렇게 글자가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 습관적으로 엔터를 치고,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글자 쓰는, 옛날에는 엔터를 안 치면 글자가 다음 칸 넘어가지 않는 타자기 시대,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악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쓰다가 알아서 줄 바꿔주지 않으니까 적당히 이제 넘겨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에서는 더 심한데, 우리보다 글자가 더 길죠. 한 단어가 더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다음 칸 넘겨야 했습니다. 제본하는 사람, 인쇄소 사람들은 마쳐 할 수 있지만 타자 치는 사람 그게 안 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엔터 쳐 했었죠. 엔터가 아니고 줄 바꿈.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치면은 보통 할 말이 없어서 또는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이런 경우죠. 인터넷 습관이 이제 이런 습관을 낳기도 한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글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줄을 바꾸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락과 글을 혼동하는 경우, 요거는 앞에 거하고는 좀 반대죠. 반대로 글을 한 번도 안 바꾸고 글을 쓰는 경우, 그러면 글이 내용이 분위기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은 묘지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구분도 없고, 본인은 모르지만 읽는 사람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논설문 같은 거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어떤 사람이든 처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깊이가 있는 내용을 쓰면 그걸 읽으려고 하면 처음에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그 감 잡아 주도록 처음에 분위기 잡기 위해서 서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적기 위해서 이제 본론, 내용 상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결말을 맺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상하게 뭔 말인지 몰라요. 결말해서 이렇게 결론 짓는다 하는 서론, 본론, 결론. 본론까지는 설명이고 결론은 이제 결말이고 서론은 도입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소주재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겹치거나 뭐 그냥 연관성이 없거나 그죠? 이 단락의 일관성 뭐 이런 것들이 없거나 하는 걸 말합니다. 예, 다음은 특정 단락이 너무 길어진 경우 색깔이 또지 이거 하다 보면은 자꾸 바뀌는데 자 이게 보면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같은 걸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좀 정리가 좀 덜 됐다든가 구조 배치를 좀 잘못해서 이게 굉장히 커져 가지고 야는 거의 없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단락 기계적으로 안 쓰다 보니까 본론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결론이 뭐 흐지부지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정해야 되겠지만 한번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글 전체 길이에 알맞게 이제 분량을 적당히 이제 정해놓고 처음부터 연습을 이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글쓰기 연습을. 그 다음에 단락과 소주제문 이제 한 단락에서 중심 생각이 표현된 문장을 소주제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중심 생각을 좀 잘 뒷받침해 줄 하는 문장이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단락은 그 중심 생각하고, 그죠? 이 단락은 여기 중심 생각이 있을 거죠. 소주제문이 있을 거고, 요거를 설명 보충하는 문장들로 이제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없으면은 이제 있을 때까지가 한 단락이 되겠죠. 그때 그 전에 단락을 끊어서는 곤란합니다. 이게 나올 때 주제 하나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주제문은 일단 완전 형태를 갖춰야 되고 하나의 생각을 이제 한 단락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화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의문문, 감탄문, 부정문 같은 거는 좀 곤란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지? 뭐뭐인 것 같다 등은 조금 이제 주제를 말할 때 좀 아쉽죠. 대주제는 이제 글의 중심, 소주제는 대주제에 대해서 대주제를 이게 위해서라 해야 되죠. 대주 뒷받침하는 문장이 소주제 정도가 됩니다. 뭐 주제문 작성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단락의 기능과 전개 방식. 단락은 대체적으로 뭐 일반적인 진술을 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두 갈씩 그다음에 이제 양갈씩 그 다음에 여기 좀 미갈식 이렇게 나오죠. 그 처음에 두 갈식은 처음에 이제 딱 하고 그걸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하는 거고 미갈식은 막 이제 설명해가지고 끝에 그 주제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적당히 둘 다 해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한 것이 처음 말하고 설명하고 다시 해준 것이 이제 양갈식입니다. 어느 게 좋은지는 뭐 알 수는 없어요. 여기에 이제 예문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여러분들 파악됐겠지만 머리 두자죠. 그게 앞에 있다. 처음에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집중하고 그리고 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이제 처음에 초장이 끝이 나버렸죠.
소장이 끝이 나버려가지고, 필자를, 그걸 이제, 그래, 처음에, 옛날에 여러분들 아마 학력고사 같은 거 칠 때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초반에 주제 같은 거 탁 강하게 써놓고 실제로는 맨 끝에 영 딴소리 하는 문장 내놓고 이 글의 요지는 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그런 저 있었죠. 있었겠지, 그죠? 그런 것들처럼 오히려 이제 이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 나올 정도로 사실 두 가지씩은 흔해요. 흔하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뒤에 있는 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좀 강한 문장이 있으면 실제로 맨 뒤에 있는 중요한 문장을 못 읽게 될 수도 있을 정도죠. 자, 그 다음 미가식은 주제적하지만 내용에 따라 가지고는 파악하기 시큰죽고 난 뒤에 끝까지 가야 뭐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이죠. 양가식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처럼 됩니다. 처음에 있는 것이 맞고 뒤에 끝에 또 맞는 이야기가 되니까 처음과 끝만 보면 되는 그거 보면 두 가지처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수업에서는 우리 이제 수업이 보고서 작성이죠. 사실 뭐가 맞다 이런 건 없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는 두 가지씩입니다. 이게 편해요. 여러분들 글 쓰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할 때 각 문단에 문단이고 단락에 내용을 두 가지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의 솜씨가 상당히 훌륭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봐서는 두 가지식이 좋고 두 가지식이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읽기 좋거든. 보고서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자기소개서 이력서죠.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할 때는 초장에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면접관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까지 다 보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잘 쓴 단락과 잘못 쓴 단락은 뭐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쭉 넘어가서 84페이지에 주제 선정과 개요 작성 뭐 우리 이제 많이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갈 겁니다. 자, 주제란 그걸 통해 필자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중심 생각, 뭐 주제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은 잘 없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약간 요약한 부분인 요걸 약간 보고 갑시다. 주제는 왜 자꾸 바뀐지 모르겠네. 그를 통해 가지고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걸 적고 싶어 가지고 내가 이걸 보석한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출신 학교가 아니고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간혹 이제 자신의 이제 좋은 학교 출신이라든가 학교에서 뭐 잘 배웠다든가 이 말 하고 싶어서 학교에 대해서 거창하게 설명을 좀 길게 또는 이제 태어난 곳 뭐 어떻고 저떻고 우리 뭐 저쪽 그 지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유명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건 별로 없죠. 뭐 그런 부분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닌 다른 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안 쓰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마치 집안이나 뭐 학교 뭐 아주 명문고가 나왔다. 뭐 전국에서 취업률을 몇 년씩 1위 한 학교 나왔다. 뭐
그 학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하면 사실 본말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거 끝나면은 그게 뭐 다음 주 정도 되겠죠. 6장으로 이동해서 여러분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책에 뭐 브레인스토밍 내용이 좀 있길래 좀 적어놨어요. 브레인에다가 스톰, 갑자기 창조적인. 근데 브레인스토밍은 요새 엄청나게 말이 많은 파트긴 한데 그 요새 창의적 뭐 어쩌저쩌고 뭐 창조 개사코 뭐 우리 이런 것도 할 때 실제로 우리 창의적으로 하자해가 갑자기 창의적으로 되나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또 그렇습니다. 이거 나온 게 1940년이니까 한 8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 옛날에도 그 뭘 하려고 할게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 뭐 왜 하면은 뭔가 좀 쌈박한 아이디어 뭐 이런 거 낼까 이런 생각을 했는 것이 일단 모의가 생각나는데 막 적어 이래. 그래가 괜찮아 이런 거 하니까 고르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멤버들끼리 이제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는 거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원래는 브레인스토밍 원래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할 수는 있어요. 혼자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내놓고 갑자기 막 생각나는데 막 적으라 하는 거야. 뭐 그런 식입니다. 해놓고 이제 뭐 저쩌고 요거에 대해서는 요새 대단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파트긴 합니다. 그래서 뭐 책에 있는 내용 아까 주제와 관련된 한후 구체한다. 무엇을 할까 이제 어떤 독재 수준과 이런 것을 고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이제 내야 됩니다. 생각 단사바 이것을 심화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뭐 감진하게 톡톡 딴지만 줘놓고 결과적으로 뭐 같이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곤란하다는 거죠. 결론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제 주제 선정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소개서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글 쓰기 정도니까 브레인스톰 어때 주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학생이랑 주제 글 쓰자 그러면 이제 뭐 막 생각나는 거 막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걸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제를 구체하는 뭐 이런 식으로 된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하고는 좀 현재는 별 관계는 없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것도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주제 이거는 여러분한테 현재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로 갑시다.